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길 다니면서 되게 화났던 적이 많거든요. 눈살 찌푸려지는 정치 현수막 이야기입니다. 저희 사진을 몇 장 준비했잖아요. 네. 그거 한번 띄워보면서 같이 얘기해 볼까요? 제가 지난주에 아이템 선배가 찍으신 겁니다. 지난주에 아이템 선정되자마자 제가 황급히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서 네. 찍어왔는데 이게 그 청계천로 1 동아일보사 근처에 있는 현수막들을 좀 네. 찍어주신 건데요. 광화문역이 있는 그 세종대로 사거리라고 하죠. 네. 이렇게 이 뭐 현수막들을 살펴보면은 지금 동아일보사 앞에 있는 거는 그렇게 막 엄청 극단적이거나 굉장히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멘트는 없는데 우리가 구독자분들도 그러실 텐데 이제 길 가다 보면은 너무 극단적이고 진짜 이런 단어를 쓴다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더 문제인 것 같아요. 너무 노골적으로 비판하고 그렇습니다. 약간 한쪽에서 비판하면 거기에 반박하는 글이 또 붙어 있고. 네. 저희 그 아까 댓글도 보면 여기 말고 여기도 그렇지만 용산 이제 대통령실 인근에 가면 그쪽이 진짜 심하다 이런 댓글도 달아주시는데 이게 사실은 정치 관련된 이슈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표현이나 이런 게 좀 극단적이거나 뭐 좀 격한 것들이 많이 좀 설치가 돼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사실 이게 선거철도 아닌데 왜 이렇게 요즘 현수막이 많은 건가요? 이게 관련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이게 지난해 12월에 5개 광고물법이 이제 개정된 5개 광고물법이 시행이 되면서 그 정당이 거는 현수막은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법이 바뀌었거든요. 아, 그럼 이전과 비교하면 어떻게 달라진 건가요? 예전에는 그 지정된 게시대에만 현수막을 달 수가 있었고 그랬는데 그게 법이 바뀌어서 이제 교차로나 뭐 이런 사람 눈길이 닿는 곳에는 정상 현수막을 아무 곳에나 달 수가 있게 된 거죠. 네. 그렇다면 어쩌다 이렇게 개정이 된 건지 시민한테 불편을 끼쳐서는 안 된다 이 정도 가이드라인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게 일단 그 개정이 된 그 타임라인을 좀 짚어드리면 그 과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거에는 지자체의 허가가 필요했습니다. 허가를 받아서 설치를 해야 되고 그냥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를 하면 당연히 지자체장이 그걸 철거를 할 수 있게 그렇게 돼 있었는데 그러니까 지자체장이 정당 현수막을 철거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약간 이제 그거를 달고 싶은 사람 그 국회의원이라든지 아니면 그 뭐 지역구에 어떤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불만을 가졌겠죠. 그래서 그 정당이 약간 그 정치 관련된 자유를 침해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했었고 그래서 관련 법안이 계속 등장을 했었습니다. 이게 2020년부터 이제 관련 법안이 발의가 되기 시작해서 여러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어쨌든 이거를 총괄 관리해야 되는 행안부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반대를 했었죠. 네. 그래서 그 뭐 2020년에 열린 소위 같은 걸 보면 등록된 정당이 당시에 이제 44개인데 여기서 하나씩만 설치를 해도 그래도 44개다. 네. 그러면 이제 생활 안전이 저해가 된다 이런 이유로 반대 의견을 많이 냈었는데 어쨌든 계속 이제 주장을 했고 관련 의원들이 주장을 했고 지난해 5월에 이제 급물살을 탔죠. 급물살을 어떻게 탔을까요? 아무튼 한 달 안에 행안위 법사위 본회의까지 쭉 통과가 돼서 6월이었나요? 그때 아마 5월 말 5월 말에 본회의를 통과했고 이제 그 6개월가 있다가 이제 12월에 그 시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첫 발의는 민주당 의원이 했고 지금 구독자분들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뭐 김남국 의원도 그중에 한 분이었잖아요. 첫 발의는 아니지만 뭐 하여튼 그래서 뭐 민주당만 잘못이 있냐? 근데 그건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넘어간 거는 여야 합의로 넘어갔기 때문에 국민의힘 쪽에서도 이제 이렇게 하자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정당 현수막은 아무렇게나 걸 수 있는 법안으로 개정된 거잖아요. 그게 뭐 정치인들 입장에서야 정치 관련 현수막을 더 편하게 많이 걸고 싶었을 것이고 그다음에 지역에서의 약간 요구들도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약간 좀 정말 정치적인 현수막 말고도 그 자기 지역구에서의 어떤 실적이라든지 성과라든지 이런 거를 좀 이렇게 홍보하는 수단으로도 많이 삼기 때문에 사실은 뭐 그쪽에서는 당연히 달고 싶어 했을 것이고 그런 방향으로 좀 개정이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은 사실 그 현수막의 개수도 문제인데 내용도 문제입니다. 사실 아이들이 다니는 등하굣길에도 되게 과격한 문장이 많이 담긴 현수막이 있잖아요. 뭐 하나 예시를 들자면 그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매국노 이완용 부활했냐 이런 현수막이 이제 학교 앞에 걸려 있었어요. 굴욕 외교 이러면서. 교육 목적으로 붙인 위안용을 알자 이런 건가?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제 1, 2학년 같은 아기들의 경우에는 한글 깨우치는 시기라 간판 막 읽고 다니는데 그래서 이제 그 학부모한테 인터뷰를 했더니 엄마 매국노가 뭐야? 뭐 이렇게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선배도 이제 자녀분이 아직 한글 이제 깨치는 나이 아니에요? 네, 지금 본인 이름 정도 쓰는 네. 수준인데 그런 걸 만약에 읽는다고 하면 사실은 부모 입장에서는 아 저런 단어를 언젠가는 뭐 알게 되겠지만 네, 너무 굳이 지금 알아야 될까? 그리고 얘가 이 아이들이 뭐 어디 가서 그 단어를 흉내낸다거나 아니면은 네. 뭔가 괜히 이제 어쨌든 정치적인 구호들이 많으니까 그쵸. 그것 때문에 괜한 이제 뭐 구설수에 오른다거나 이런 부모님 입장에서는 사실은 뭐 딱히 즐거운 일은 아니겠죠. 네. 그리고 지금 또 그 한일 정상회담 국면에서 또 국면이 전환이 되면 그 국면이랑 관련된 현수막들이 대거 걸리잖아요. 그쵸, 맞아요. 그러면 이제 뭐 A자라는 정당에서는 뭐 이런 게시물을 걸고 그럼 네. 그 밑에 다른 당이 와서 그거를 약간 반박하는 예. 그런 또 걸고 이런 식으로 네. 하면서 약간 사람들이 느끼기엔 좀 공회 수준으로 좀 예. 많이 달리는 그런 측면이 좀 있지 않은가 네. 싶습니다. 지금 득보다 실이 많은 정당 현수막, 도시 미관 해치는 거 살펴봤고요. 과격한 표현 문제 살펴봤는데 가장 중요한 건 안전 문제입니다. 네. 이 현수막 때문에 걸려서 넘어지는 안전사고도 발생했다고 하죠? 네. 그 2월 달에 인천에서 이제 전동 킥보드를 타던 20대가 그 현수막 끈에 이제 목이 네. 이렇게 걸려서 밤엔 잘 안 보이잖아요, 그 끈이. 그렇죠. 예. 네. 다치는 사고가 있었고 실제로 저도 그 나가서 촬영을 해보면 이게 지금 행안부에서 가이드라인 내는 거 보면 2m를 예. 지키게 되어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게 높이가 2m래도 끈을 이렇게 내려달잖아요. 네. 그럼 끈은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 그쵸,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거기에 걸릴 수도 있는 거고 네. 사실은 약간 불편이나 아니면은 좀 위협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네. 그 또 포항에서는 가로등 사이에 현수막 4개를 동시에 걸었다가 네. 근데 이제 가로등이 넘어진 거예요. 네. 행인이 다쳤. 네, 그래서 행인 다치는 사고가 일어나기도 네, 하고. 안전사고가 곳곳에서 이뤄지고 네. 있는데 사실 뭐 그 따릉이 해놓는데도 현수막 많이 걸어놓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그거 피하다가 넘어진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 경우도 그래서 있고. 네 개인적으로 이건 굉장히 안전 측면에서 다리가 걸려서 넘어지거나 네, 뭐 이런 위험하다라고 경우가 있기 생각을 때문에. 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가 그 가이드라인 내놓을 때 그때 내놨던 얘기를 보면 네. 안전사고 정당 현수막 관련 안전사고가 지난해 12월 법 시행 이후에 8건이 발생을 했는데 네. 6건은 낮게 설치된 현수막 때문에 신체 일부가 걸려서 넘어지는 사고, 2건은 가로등이 넘어지는 사고 예. 그렇게 있었습니다. 가로등이 넘어지는 사고가 있었다는 게 개인적으로는 좀 놀라운 네. 부분이었고 구독자분들도 현수막이 그렇게 무거워요? 막 이렇게 현수막 자체는 안 무거운데 네. 이게 약간 달아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달아보신 분들이 계시려나? 달아보신 분들은 선배 아실 텐데 달아보셨나요? 그 달지 않나요? 학교 다닐 때 이렇게 전 안 달아봤습니다. 아무튼 그게 네, 네. 바람이 불거나 이러면 그게 확 순간적으로 그쵸, 맞아요. 장력이 생기기도 네. 하고 비 오고 해도 그렇죠. 네. 이게 바람 특히나 이제 최근에 뭐 강풍 이런 것들이 나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피해가 있을 수도 있죠. 맞아요. 그래서 그 예. 끈이 엄청 노끈. 그 나일론으로 만든 네. 그 노끈이 되게 강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거에 걸려서 넘어지거나 다치는 분들이 꽤 있었을 것 같은 생각은 들어요.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시민 불편 신고 민원 수도 급증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이 법이 개정된 이후에 지난해 같은 시간 대비해서 67% 가까이 증가를 했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 전국적으로도 네, 전국적으로 지금 3개월간 관련 민원이 14,000건이 네. 접수가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네. 이게 같은 기간 법 시행 전 3개월간 접수 민원은 6,415건이었는데 2배 정도? 2배를 넘죠. 두 예. 배를 훨씬 넘는 민원이 접수가 네. 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행안부에서 이제 8일에 이걸 좀 개정하는 안을 어떤 거가 그렇게 흐뭇하게 보고 계신 건가요? 현수막까지 너무 많은 걸 해봤다고. 여러분 이 나이 때 이 나이 때 청년들은 다 그런 것을 했습니다. 맞는 권 기자님이시라고. 네. 현수막 안 달아보나요? 여러분 현수막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양 사이드에 고구마 파는 그런 고구마? 고구마 팝니다 이런 거 그 고속도로에 가다 보면 아니 이렇게 사이드에다 나무 강목 같은 걸 덧대고 다는 그런 현수막도 맞아요. 있거든요. 강목형도 있고. 네, 근데 그런 거는 만약에 끈이 풀어지거나 강풍 같은 끈이 풀어지거나 이러면 되게 맞으면 정말 큰일 날 수도 있는 그쵸. 그런 것들도 있고 현수막 정보를 이렇게 네. 여튼 네. 하여튼 그래서 이제 행안부에서 8일부터 정당 현수막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네.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살펴주세요. 네, 그 경혜님께서 행안부도 권고안을 내놓은 거 아니냐 뭐 이런 말씀 주시는데 맞아요. 가이드라인을 내놨습니다. 가이드라인을 내놨는데 이게 사실은 처음 나오는 건 아니고
그 법 개정이 됐을 때 이제 법에 맞춰서 시행령이 이제 제정이 됐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행안부가 1차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내놨는데 그게 이제 실제 상황에 뭔가 좀 불편을 이렇게 해소해주지 못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이제 새로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5월 8일부터 개정된 가이드라인을 네. 적용해 달라라고 이제 요청을 했는데 내용이 보면 그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에는 현수막을 설치할 수가 없고 예. 그 다음에 가로등이나 가로수에 걸리는 현수막 개수도 2개 이내로 예. 이하로요. 이내가 아니고 이하로 네. 제한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2m. 운전자 시야를 방해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곳에선 현수막 끈 가장 낮은 부분이 땅에서 네. 2m 이상 높아야 된다. 이렇게 네네. 되어 있는데 근데 뭐 저희도 아까 나가서 사진도 많이 찍고 오늘도 출근하면서 보고 왔는데 지켜지고 있는 뭐 지키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끈을 2m 이상이면 저희 키보다 이만큼은 높아야 되는 거잖아요, 최소한. 예. 근데 그것까지는 아직 좀 지켜지지 않는 곳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가이드라인 위반하면은 철거되고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요. 사실 뭐 이것도 권고 사항이잖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강제력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가이드라인은 말 그대로 이제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그 철거가 될 수 있고 뭐 그 외에 어떤 과태료 이상의 어떤 처분을 하기는 쉽지가 않죠. 네. 이게 8일이 시행 날이었잖아요. 실제로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 동아일보 이제 사건팀에서 취재를 했는데 네. 그렇게 잘 지켜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8일하고 9일에 이제 종로, 강남, 서초 일대를 돌아봤는데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은 것들이 대부분 많았다. 네. 이런 뭐 스쿨존에 이야기고요. 그 버젓이 걸려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m 규정 안 네. 지켰고. 그래서 뭐 사실은 그게 횡단보다 이런 데는 너무 낮게 걸려 있게 되면은 신호등이 보이지 않는 네. 경우도 있고 그거는 예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제기가 됐던 문제인데 그러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정당에서 경쟁적으로 설치를 한다든지 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좀 그런 경우들이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현수막이 4개 이상 그냥 설치되어 있는 경우도 많고 그랬다고 하네요. 네. 사실 이게 현실적으로 그 지자체에 소속된 공무원 분들도 약간 지도를 갖고 다니면서 구역별로 잘못됐나 이걸 확인하는 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가이드라인도 법적 구속력 없고 권고 수준이라서 어려운 것 같은데 네. 그러면은 이거는 이 법을 만든 국회에서 다시 개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게 가장 확실한 방법일 것 같긴 한데. 그렇죠. 그래서 그 국회에서 예. 이 가이드라인이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행안부는 빨리 법 개정을 좀 해달라 네네. 이런 입장인 거고 기본적으로 그 가이드라인이 개정되기 전에 국회에서 4월에 한번 토론회를 했습니다. 관련해서요. 여야 이제 행안위 네. 간사 그 당시 간사인 이제 이만희 의원하고 이제 김경호 의원실이 좀 주도가 돼서 네네. 그 토론회를 열었는데 네. 거기서 이제 나온 얘기가 그 딱 장제원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 보면은 그 출근길에 뭐 대통령을 인신공격하는 현수막을 보면 화가 나는데 그 옆에 그 이재명 대표를 인신공격하는 현수막을 보면 민주당 의원님도 화가 나겠구나 싶었습니다. 뭐 이런 말을 하면서 네네. 우리 정치하는 사람도 혐오스러울 지경인데 국민들은 얼마나 그쵸. 더 하겠냐. 예. 우리가 만든 덫에 우리가 걸린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딱 이 표현이 맞는 말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인 법 개정할 당시에는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정치 현수막 좀 편하게 걸고 싶다 이런 네. 마음에 이제 그냥 추진이 됐겠지만 그게 실제로는 더 오히려 약간 시민들의 불편함이나 어떤 정치 분야에 대한 약간 불신 이런 것만 높이게 되는 결과로 이어졌기 때문에 그 말 그대로 딱 우리가 만든 덫에 우리가 걸렸다 이 표현이 맞는 것 같고 네. 관련해서 법 개정이 좀 다시 좀 법 개정이 안 된다면 뭐 대통령령 시행령이라도 좀 바꾸는 방식으로라도 좀 제어할 필요가 있지 않나. 다들 불편을 겪고 있으니까요. 네. 네, 그리고 전문가들도 이제 뭐 비판보다는 정책 소개 같은 형식의 내용으로 바꾼다거나 아니면은 그 구체화하는 거죠. 그 어떤 내용이 담기고 어디에 담기고 이렇게 해서 도시 미관과 국민 안정을 네. 보장할 수 있는 범위로 바꿔야 된다라는 얘기를 법 했습니다. 개정이 뭐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시행령을 바꿔서 좀 구체적으로 좀 더 세부적으로 어떤 사안들을 정하는 게 좀 시급한 것 같고 그래서 행안부도 아마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가이드라인부터 일단 내놓으면서 좀 이렇게 다잡기에 나선 것 같은데 네. 문제는 이제 내년에 총선입니다. 내년에 총선을 앞두면 이제 당연히 더더욱 많은 정치 구호들이 이제 나올 거잖아요. 그때까지 뭔가 좀 실효적인 적이 없으면 네. 그러면은 이제 엄청난
이제 현수막 폭탄. 현수막 공해에 더 시달리게 될 수도 있겠죠. 네. 그런 것들이 좀 잘 처리가 됐으면 좋겠네요. 예, 정치에 대한 불신과 피로도만 높이지 않는 방법으로 순기능을 할 수 있게 법 개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게 또 이게 뭐 어차피 마무리해야 되잖아요. 네. 네. 이게 이제 후원금이라든지 아니면 국고보조금 같은 게 이제 투입이 되고 있고 그 중에 이제 일부 예산으로 현수막도 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게 또 폐기물이 되면 또 폐기 비용도 발생을 맞아요. 하잖아요. 환경 그래서 소각하면은 또 네, 그렇죠. 그래서 그게 폐 현수막으로 뭐 업사이클링 하는 기업들도 막 있고 이런데 그게 사실은 한쪽에서는 찍어내고 한쪽에서는 계속 그렇게 만들어내고 예. 한쪽에서는 노력하고 딴 데는 가서는 예. 또 뭐 탄소 중립 또저저 이런 그쵸. 거를 하는 게 약간 이율배반적인 것 같고 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좀 더 다각적인 좀 고려를 해주시면 어떨까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